저 이쪽에서 수수료 많이 안 받기로 해가지고 저랑 나눠야 돼요. 아, 우리 직원이 전화했다는데 이거 좀 깎아주세요. 예의를 안 지키는 부동산은 거래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찌찌입니다. 찌쭈. 공동중개가 뭔지 아시죠? 손님 측, 물건 측 이렇게 양쪽에 수수료 받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이랑 같이 교류를 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물건지, 누군가는 손님지 상대 부동산이 될 거고 해당하는 쪽에서만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일종의 이제 단타 계약이 되겠죠. 공동중개 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비율, 금액, 이제 각자 수수료를 안 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액이 양측에서 중개 보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는 100만 원이라면 누구는 50이 될 수도 있어요. 거래 유형이나 협의되는 사항에 따라서 합해서 반띵을 나누는 그런 비율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 혹은 대통이라고 공동중개 부동산이 딱 2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 혹은 4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도 있어요. 그럼 손님은 한 팀이 가지고 있는데 중개사가 3명이니까 손님 측 중개보수를 뿜빠이를 하든 아니면 총 매출에서 셋이서 안본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형태의 공동중개도 있어요. 장점으로는 물건량이 많아지겠죠. 내가 처음에 신입이고 초보 중개사여서 물건 확보가 많이 안 돼 있지만 물건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이 없다고 저는 물건이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공동중개를 해서 여기 물건 저기 물건 다 찾아서 물건량 확보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 하시는 분들 터줏대감 부동산 사장님, 소장님이 계실 테고 처음 들어가는 신입, 초보 중개사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물건 확보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 공동중개가 약간 필수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기초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 요거 한 개만 듣고 가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내가 부동산이다를 밝히고 공동중개 가능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냥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어디에 있는 복덕방인데요. 네이버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 이 물건 공동중개 가능할까요? 공동중개를 묻지 않더라도 나 어디 부동산이다. 자기소개 먼저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겪는 일인데 손님인 척, 뭐 집주인인 척, 투자자인 척 전화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부동산이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우리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손님이 의뢰가 와서 그 물건도 얘기해주고 다른 물건도 계속 추천하고 여기 물건이 괜찮다 그래서 조율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최종적인 단계가 왔어요. 그만큼 시간 할애를 정말 많이 한 상태겠죠?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도 부동산이라고 계속 얘기를 안 했고 아 이거 금액 이렇게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억지를 많이 부리는 상황이어서 그 물건지 집주인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계약 유착을 해야지 우리도 보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조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조금은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른 번호로 아 우리 직원이 전화했다는데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의 없게 구신 거예요. 그래서 네? 부동산이세요? 부동산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 몇 시간만 걸린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컨택했던 곳이 부동산이었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뚱맞게 따지는 분한테 우리 직원이 이거 계약하려는데 아이 그거 더 깎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라는 식으로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 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공동중개하는 예의조차도 직원 교육을 안 하시냐 라는 식으로 했는데 전화한 소장님이 우리 직원이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실수했나 보네요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안 했어. 아니 소장님도 부동산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저희 그동안 해왔던 거 다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계약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누구 한 명이 껴있다는 거는 이 사람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이 사람을 위해서 조율을 다 해놨지만서도 손님은 정작 난 이 집 마음에 안 드는데요? 직원에 대해서 공동중개 예의를 가르치지 못한 교육을 못한 대표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잘못하다간 이렇게 부동산이 쭈루루 막 한 5몇 개, 10몇 개, 20몇 개가 쫙 있는 이런 동네 부동산이 있다면 평판이 개념 없다. 뒷박치려고 작정했구나. 정보 빼내가려고 남 센 곳에 시키고 다른 사람이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그 부동산이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동산임을 먼저 밝히는 거, 자기소개하는 게 아주 기초적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편 손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동중개는 각자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와중인데 손님한테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임대인한테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이 오히려 엎어지고 서로의 입장이 정말 난처해져요.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명함 좀 주세요, 연락처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 소장님한테 여기 실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좋은 손님 붙여볼게요. 저희도 같이 광고해서 으쌰으쌰 해볼게요. 저희도 계약 성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할게요 라는 식으로 이분의 담당이니까 이분한테 해야지 명함 주세요 해서 명함을 줬다 하면 이제 아주 욕을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미팅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손님지라면 손님이 언제 보자고 하는데 3시에 혹은 저녁 6시에 저녁 7시에 이렇게 미팅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을 못 지킬 때에는 꼭 연락하는 거. 요것도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는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전화할 입장이잖아. 언제 손님이 오기로 했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주인한테. 또 연락이 없으면 이 주인 아니 온다는겨 만다는겨. 당신네 부동산이 일 처리 그렇게 할 거면 나 물건 다시 회수할 거다. 중개하지 마라.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볼 것 같은데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약속을 다시 잡는다라든지 공동중개 물건을 보기 전에 다른 물건을 먼저 봤다. 근데 그 물건에 마음에 들어해서 그거 계약하기로 했으니 그 다음 물건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 설명하면 부동산이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이해를 하거든요. 찌쭈. 공동중개를 할 때 현장에 갔어요. 아까 물건지랑 손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물건, 이 부동산에 대한 설명은 물건지가 우선은 해요.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물건지는 가만히 옆에 있고 손님지가 다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왜냐면 그 전에 다른 물건을 통해서 다른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선호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 추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찾으신다고 여기가 주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층고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해서 더 장점 플러스가 있다면 그런 거를 옆에서 서브를 해주는 이런 형식도 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대부분은 물건지에서 계약서를 쓰고 진행도 해요. 손님과 손님지 부동산이 글로 가서 거기에서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 부동산에서 출발을 할 때 우리 인장, 이제 도장 챙겨 가야겠죠.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제증서, 우리 계약하면 공제증서 뭐 1억 원, 2억 원 이거 공제증서 주잖아요. 그것도 챙겨 가야 되고 또 하나 손님 계약 파일도 챙겨갑니다. 이게 저도 전에 챙겨놓고서 이걸 깜빡하고 사무실에 두고 간 적이 있는데 상대편 물건지 부동산에서 우리 손님 파일을 챙겨주는 걸 되게 막 탐탁지 않아 하고 껄끄러워하고 그런 것도 안 챙겨오냐는 뉘앙스로 하니까 굉장히 뭔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내 손님 파일은 최소한 챙길 거 다 제대로 챙겨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공동중개 하는데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 수수료 배분해야 되는데 저 이쪽에서 수수료 많이 안 받기로 해가지고 저랑 나눠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뒤에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차라리 연락이 왔을 때 여기가 이만저만해서 저랑 수수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율로 나눠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통인 거 부동산이 3개가 꼈다 4개가 꼈다 라는 걸 미리 밝혀야 돼요. 요거 역시도 나중에 계약한다 해가지고 이거 제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인데 저랑 손님 이렇게 또 나눠 아까는 동일한 걸 그리고 공동중개 된다고 했다가 계약한다 하니까 자기가 이제 양타 치려고 공동중개 하기 싫어서 계약을 질질 끄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애초에 공동중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껏 미팅 다 하고 조율 다 하고 계약한다 하니까 이제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중개를 진행을 했었는데 추후에 내가 이 매물을 다시 받았어요. 나한테 어떤 매물인데 나한테도 생겼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칫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뒷작업을
했다, 뒷박치려고 했다 해서 이 부동산의 평판, 개념, 오해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처음에 들어왔던 공동중개대로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양해를 구해서 소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그때 봤었던 손님이나 오늘 날짜 이전에 들어왔던 손님들은 다 공동중개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우리도 물건 받았고 물건 광고도 할 거니 이 이후에 들어오는 손님은 우리가 이제 양타 중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해 생길까봐 요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베스트지만 요것도 살짝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박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내가 매물 지을 때 알려준 부동산을 체크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공동중개가 4-5군데에서 연락이 온다 하면 어느 부동산이다 라고 그렇게만 체크를 해놔도 나중에 뒷박을 당했느니 안 당했느니 내가 막 추리하고 괜히 막 악감정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동중개를 하다 보면 기싸움을 좀 많이 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기가 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싸움 하는 거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되고 매물지랑 손님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저희도 우리가 매물지고 다른 손님지가 이렇게 왔을 때 다른 부동산들이 예의를 잘 지켰잖아요. 우리도 손님 많잖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 부동산인데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라는 식으로 똑같이 예의를 지켜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의를 안 지키는 부동산은 거래 안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고객이다. 이 신뢰가 엄청 중요해요. 또 공동중개대에서 거부감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공동중개하는 걸 좀 즐겨보세요. 가끔 재밌거든요. 이게 상대 부동산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개 분야, 중개 종류, 중개 스타일, 여기 사무실 인테리어 조금 조심스럽게 사무실 월세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물건 작업하는 방법이나 요즘에 뭐 계약 잘 하세요? 요즘 괜찮으세요? 라는 식으로 건수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알다 보면 재밌거든요. 마치 무슨 산업 스파이가 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서로 같이 공유하겠죠. 우리는 이만저만 해요. 여기는 이만저만 해요. 어디는 이렇게 한다는데 라는 식으로 하면 이 같은 업계에 일하시는 입장에서 든든한 동료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찌쭈!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몰라 멘트를 까먹었어요. 오랜만에 찍어서 까먹어서 도움이 되셨거나 기대가 되신다면 몰라 하여튼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